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공사 5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부동치마, 건물이 기우는 것을 말하죠. 건물이 기우는 것, 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부덩치마라 하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걸 부동치마라 합니다. 이 부동치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림 하나만 하면은 쉽게 이해되는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짚어 넘어가야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오히려 점수가 고득점 하기에 더 쉽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짚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의 내용에 넣었습니다. 사실 기초공사를 6시간 하는 것은 좀 많지만은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공사 5번째 부동치마입니다. 부동치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림 하나면 하면 되는 그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이제 기초공사에 할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요 내용,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답안 작성 요령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은 쉽게 이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전번 시간에 했는 것을 복습을 항상 하는 습관도 들여야 좋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력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원리는 간단하게 이제 지하 수위를 낮추는 거죠. 지하 수위를 낮추는 것은 배수공법이나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에 받쳐서 지하수가 자꾸 높아지는 이런 댐업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우수기에 물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고 그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은 물이 넘쳐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력이 많이 그거 되겠죠.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하니까 원리를 간단하게 적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 원리과 대책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의 뭐 자중을 좀 낮추는 방향을 안 뜨기 위해서 건물의 자중을 좀 높게 한다든지, 뭐 피압수 조절을 건물 아래에 흐르는 그 피압수 조절을 좀 하는 요런 정도의 한 6개 정도 하면은 충분히 원인은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대책에 대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부분이 좀 넓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 여기도 첫째는 사기를 일단 쳐봅시다. 사전개의 기본 안전대책, 세 번째 이제 상수도 수위
상수의 조절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빗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갈을 채워서 자중, 지하수, 이 자중을 높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건물에 브라켓을 설치하면 요 흙의 무게만큼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은 부상하는 게 막아지겠죠. 그래서 브라켓, 그 다음 인근 건물의 연결, 인근 건물 연결. 7번째는 이 지하 건물이 크면은 지하 구조물 축소하면 되겠죠. 조절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락앙카, 9번째 이제 그 건물 아래에 물기를 두고 여기에 집수정을 통해서 배출하는 영구배수, 디워터링. 자, 요거 복습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요 그림 딱 그려서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하니 해보면은 이렇게 복습 기본 요걸 적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시험장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 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복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치마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치마라는 것은 이렇게 대부분 이제 집안의 원인이죠. 집안의 원인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내려앉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치마되는 것을 부동치마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짐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요로 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건물이 내려앉을 때에 균형을 잃고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균형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이 창문이 잘 안 열린다든지 문이 안 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도 뭐 균열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뭐 이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은 처음부터 이제 이 시공 계획부터 잘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 계획을 철저히 하자. 요게 기본 틀인데, 이제 우선 이제 개념도를 한번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연약 집안이다. 그러면 건물이 균일하게 이렇게 내려앉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지면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딩에 의해서 융기도 발생하고, 대부분 뭡니까? 땅이 연약함으로 해서 전단 파괴죠. 전단의 어떤 그 흙의 전단 파괴가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인이 이제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 뭐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떤 물체가 연약 집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건물같이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얹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바로 이렇게 연약 지반이니까 내려앉겠죠. 요 내려앉는 것을 그 탄성 치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놓음으로 바로 치마되는 그러한 현상을 탄성 치마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무게, 이 어떤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앉겠죠. 계속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속 내려앉아 이 물체의 무게로 인해서 계속 내려앉았는 요것을 1차 치마라 합니다. 그것을 이 안밀 치마라 합니다. 치마. 안밀 치마라 하고, 그런데 이 물체의 무게의 힘만큼은 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내려앉습니다. 이것을 2차 치마라 하는데, 요것을 그 크리퍼 치마라 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나중에 배우면은 이게 어떤 구조물의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중을 더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계속 치마가 연속되는 거, 이걸 크리퍼 그 처짐이라 합니다. 크리퍼 처짐과 요 크리퍼 치마는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치마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인이 있죠. 그래서 자, 원인을 찾아보면 가장 첫 번째가 연약 지반이죠. 연약 지반. 연약 지반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뭐 점토 지반인데 여기는 자갈층이라든지 이질 지반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로 봤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축하면은 당연히 이쪽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울어지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초가, 이 하나는 독립 기초고 하나는 파일 기초, 그래 이질 기초일 때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이 있는데 이렇게 경사 지반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큰 공동구가 있다든지, 공동구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이제 공사를 한다고 굴착을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자, 요 그림 쉽죠? 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은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는 뭐 요 그림으로 통해서 두 개씩, 세 개씩 뭐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 있는데, 대책은 쉽죠? 연약 지반은 강하게 하면 되고, 이질 지반은 치환을 한다든지, 같은 지반을 한다든지, 보강을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정축하려면은 균일하게 정축하면 되겠죠. 이질 기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보강을 좀 하면 되겠죠. 기초 보강을 좀 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원인도 되고 대책도 되고, 경사 지반이 있을 때는 여기에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튼튼한 그 돌 석축을 산다든지, 뭐 공동구 있으면 공동구 주변을 보강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굴착이 있으면은 이 굴착에 이 흙막이 벽을 강성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대책이 다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되게 답을 작성하기에 쉬운 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쉬운 문장도 다 이렇게 쓰면은 점수에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이 건물의 굴착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 이 주변 보강을 이렇게 하는데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언더 피닝을 대책으로 이렇게 좀 길게 적어주면은 이 관리, 중점 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언더피닝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건물이 부동치마 되는 경우에는 언더피닝,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뭐 CGS 이렇게 땅을 강하게 이렇게 CGS로 한다든지 뭐 여기에 주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 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이제 대형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고층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초고층이 되면은 어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진 구조를 하죠. 내진 구조 설계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진 구조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면진이나 재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전체가 여기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해버린다 해도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내진 구조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제 대기 강화대가 소형 건축물에도 전부 하도록 하죠. 2층 이상.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1층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으로는 뭐 어떤 문제점이 없는데 이렇게 대형 건축물이 기울어졌을 때 대부분 대형 건물이 기울어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파일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이 있다든지 이러하면 여기 파보면 여기서 받치니까 여기까지만 해놨는데 실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은 여기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내려앉겠죠. 이만큼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에 보강하는 방법과 여기에 주입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 또 요 사이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요 기울어진 높이가 뭐 각도가 얼마다 안 그러면은 뭐 몇 미리다 그럼 그 미리까지 정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디록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보강 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언더피닝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배웠는 내용을 마지막에 좀 상세히 기록해 주면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답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이론은 간단하고 그림 그거는 한두 번 그려보면은
안길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